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춘분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새벽과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에는 강원 내륙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 지역에는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현재 강원 지역 대부분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눈이 내리면서 해제가 될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는 등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철거가 결정된 아카데미 극장의 부지 활용 예산이 1년 새 10억 원가량 증액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원주시와 북부지방산림청이 2024 희망 반려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3월 1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4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교육부에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대상 학교는 원주 금용회계고와 강원 생명과학고 등 4곳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각 학교와 지자체,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만듭니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산업 인재를 기업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곳가량을 선정해 3년에서 5년 동안 최대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행정안전부 동해안 6개 시군이 오늘부터 21일까지 대형 산불에 대비해 이재민 대피소를 현장 점검합니다. 대상은 학교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280여 곳으로 임시주거시설 물품과 시설물 관리 현황, 또 주민 대피 체계 등을 살펴봅니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관하는 올해 지역연계 해외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 공모에 선정돼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지역축제와 관광명소, 음식 등에 관한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국내외 홍보에 활용합니다. 해외 홍보 영상 콘텐츠는 영어를 기본으로 지역 수요에 맞는 3개 언어로 제작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0월 철거가 진행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이번에는 부지 활용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예산의 2.5배 가까이 증액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원주시 의회 손준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손준기입니다. 네, 시민사회의 반발로 많은 진통을 겪으며 철거가 진행이 됐었죠. 아카데미 극장이 이번에는 부지 활용 예산 증액으로 또다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당초 배정된 예산의 2.5배에 달하는 비용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6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도 그 이유를 좀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네. 알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일단 그 6억 5천의 기존 사업비 중에서 3억의 철거 비용이 든다고 했고 3억 5천의 야외무대 시설 공사 비용이 든다 했었었는데 이제 6억을 철거 비용으로 사용했고 이제 5천만 원이 남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야외무대 시설을 공사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래서 증액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온 거죠. 네. 이렇게 현재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부실한 행정 절차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10억이나 증액이 됐으니까요. 이에 네.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철거 비용에 대해서 6억을 전체 사용을 했어요. 네. 음. 근데 이 6억에 대해서 우리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대한 기간을 좀 보면 이게 공사 기간이 좀 지연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유가 아니라 그 세부 내역을 보면은 폐기물 처리 비용만 3억을 썼어요. 네. 폐기물 이렇다고 처리 비용이요. 예, 예. 네. 그렇다고 보면은 미리 알 수 있었던 돈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돈 계산이 제대로 안 된 거고 그리고 철거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 증액에 있어서도 사실 애초에 설계부터 1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은폐를 했거나 아니면 계산을 착오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단순 그런 착오였을 수 있다라고. 착오거나 아니면 이러한 10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은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네, 의원님께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비 변경 폐지안을 상정하셨지만 현재 부결된 상황이라고요. 네, 저희가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세부적인 사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꼼꼼히 챙겨도 늦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공유재산 수정안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도 조그만 땅 하나 사가지고 집 짓는데 6억 5천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16억 5천이 든다 그러면은 네, 16억 5천에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돈이 더 추가해야 되는 거에 대한 세부 내역이 필요한데 이게 자그마치 10억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지금의 세부 사업 내용이 아예 설득력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잔디나 벤치를 갖춘 공원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뭐 공연장을 비롯한 다른 시설들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이 설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나요?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애초부터 철거 단계에서 누차 강조하면서 중앙시장 상임회라든지 외부에 배포했던 자료들도 야외 공연장까지 조감도까지 그려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저희 예산안 6억 5천에 대한 예산안도 이 조감도까지 이제 근거 자료를 대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막상 잔디랑 벤치밖에 없다는 거는 설득력이 없고 또 당시 철거를 찬성하는 시민들께서도 공통된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이게 야외 공연장으로 시민들의 품에 안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게 어디 설계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조감도까지 그림까지 그려놓고 지금 와서 잔디랑 벤치밖에 안 된다? 이거는 원주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뭐 지금 상황에서 3억 5천이면은 그 야외 공연장을 한다고 충분히 거기다 설명을 했으면 6억 5천 사업비에서 3억만 추가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10억을 추가했다는 거는 이제 계산상 착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10억 증액은 아무래도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네, 어쨌든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 상황이고요.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시민단체죠.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시의회 앞에서 이런 원주시의 행정을 비판하면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해당 연대는 원주시가 극장을 보존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비용상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근거로 철거를 강행했는데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해서 산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기존에 21억이면은 그것도 이제 21억을 2개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억 5천씩 이제 두 번을 나눠가지고 집행이 되는 예산일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16억 5천이라는 돈은 이제 철거비까지 하면 1년 내에 다 쓰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5억 정도가 이제 더 투자하면은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할 수 있다 이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원주시의 예산을 보면 그러면은 오히려 그 10억 5천씩 두 번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타당성 있는 사업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의 갭이 크지 않아가지고 이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원주의 60년 역사를 지닌 마지막 이런 극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혈세 낭비 방지를 이유로 이렇게 철거가 됐을 만큼 이제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시의회 방청도 뭐 질서 혼란과 진행자 부담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뭐 진행자 부담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요번에 방청을 받아들였었어도 진행자가 부담이 되었을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 극장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이제 전화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제 한마디씩 거두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었는데 근데 뭐 아카데미 친구들이 와서 질서 혼란이 생겼을까요? 네, 그건 좀 그렇고 뭐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하시는지 이런 의견 표명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 없이 당론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방청을 했어도 무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카데미 극장을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뭐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사회와 원주시가 모두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모든 거는 우리 시민들과 대화의 단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카데미 그 보존 측에서도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이제 대화 토론을 하자. 이러한 토론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짚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민들과 대화 단절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고 사실 이 아카데미 극장 말고도 원주에는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지역과 단계동, 우산동, 학성동인데 네. 여기 지역구만 해도 뭐 백강공원에 있는 그 주차장 설치 문제, 뭐 바람길 숲을 하면서 우산철교를 철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사실 여기 지역 주민들이랑 소통을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난립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입으로는 표명을 하고 있지만 그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저희 시장님께서 이제 수도 순방을 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쏟아져요. 네. 시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런 민원들이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현재.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 소통, 토론이 가장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다들 힘쓰시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시민들 얘기를 우선적으로 들어봐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예산 증액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소명과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의회 손준기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났습니다. 원주시와 북부지방산림청이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해서 2024 희망 반려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목일을 맞이해 개최되는 이 행사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원조 댄싱 공연장에서 희망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원조시와 북부지방산림청이 공동 주최하고 원조시 산림조합, 원조시 조경협의회에서 후원하고 있는데요. 탄소 흡수원으로서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변화에 대응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나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00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19,800본의 묘목을 1인당 7그루씩 선착순으로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또 행사 당일에는 식전 공연을 비롯해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행사 동안에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공원녹지과 장승태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계획된 본 행사는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순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아울러 내나무 한 그루를 가꾸는 것이 우리의 건강은 물론이고 원주시를 더욱 푸르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의미를 담아 희망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9,800본의 묘목을 1인당 7그루씩 선착순으로 나누어 드리고 식전 공연과 행사하는 동안에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나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뭐 취지가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즐겁게 나무와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행사 당일에 묘목을 나눠준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묘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수종별로 한 본씩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총 1인당 7그루의 나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또 기관별로도 수종을 다양하게 선정했는데요. 원조시와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공동으로 살구나무와 자두나무, 매실나무, 대추나무를 준비했고요. 원조시 산림조합에서는 앵두나무와 또 원조시 조경협의회에서 다육식물 2본을 받으셔서 총 7본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살구, 자두, 매실, 대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네. 참여하고 싶어지네요. 행사 당일에는 또 나무 나눠주기와 함께 공연도 준비돼 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앞서서 9시 30분부터 식전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본 행사인 나무 나눠주기를 시작하면 아랑고고 장구, 또 댄스 아카데미 공연도 함께 진행해 기다리시는 시민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 나무 나눠주기 행사와 함께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 캠페인과 또 임야를 소유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임업직불제 홍보가 준비되어 있고요. 원주시 보건소에서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와 비만, 금주,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 부족한 농가 일손을 관심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인력을 연결해주는 농촌 인력 안내 홍보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어서 원주시 공원녹지과 장승태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희망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3월 26일 화요일 10시에 원주시 댄싱 공연장 앞 젊음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희망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원주시와 북부지방산림청이 공동 주최하고 원주시 산림조합, 원주시 조경협의회에서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악산 바람숲길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악산 바람길숲 사업 개통을 상반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으로 인근의 상권과 생활권의 다변화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치악산 바람길 숲에 심겨진 수목도 명품 터널형으로 조성되어 원주 시민들은 물론 외지에서도 많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직원들의 안내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근데 말씀해주신 아랑고고 장구는 장구 치는 행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흥이 한껏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이 나무 나눠주기 행사 식목일을 맞이해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식목일을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희망 나눠주기,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원주시 댄싱
신공연장 앞 젊음의 광장에서 시작이 되고요. 오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분들 편의를 위해서 300명 이상이 공연을 즐기고 또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도 마련해 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또 묘목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순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가 2040년까지 산업단지 13곳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요? 네, 원주시가 2040년까지 산업단지 13곳을 조성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13일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발굴과 단계적 추진을 타진하기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현재 지역 내 부족한 산업단지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날 보고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사안은 향후 조성될 산업단지 규모입니다. 원주시는 각 단지별 추진 상황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용역은 이 같은 규모가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 중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각 330만 제곱미터 규모로 4개씩 총 8개를 조성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700만 제곱미터 규모의 5개 단지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단계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동부권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총지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농군단지 한 곳은 원주시 자체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규모가 비교적 큰 산업단지 2곳은 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든다는 골자입니다. 원주 지역에는 현재까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8곳이 조성을 마치고 운영 중이며 지난해 착공한 불온 일반 산업단지와 진로 문제로 막혀있는 문막 포진 산업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원광수 시장은 원주 지역 산업단지 조성은 인접 시군에 비해 72.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그나마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분양돼 추가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산업단지 13곳을 조성한다는 소식 단계별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프로농구 원주 DB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6시즌 만에 이뤄낸 쾌거죠. 네, 원주 DB가 6시즌 만에 정규리그 왕자에 앉았습니다. 김주성 감독이 이끄는 DB는 지난 14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정강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6라운드 수원 KT전에서 연장저점 끝에 107대 103으로 승리했습니다. 7연승을 달린 DB는 이로써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2017-2018 시즌 이후 6시즌 만입니다. DB는 2019-2020 시즌도 정규리그 공동 1위로 차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우승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날 양팀은 1, 2팀답게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KT가 한때 15점 차로 도망쳤지만 DB는 에이스 디드릭 롭슨이 3쿼터에만 18점을 몰아치는 폭발력을 과시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4쿼터 막판 허운의 3점슛으로 결국 연장으로 접어든 양팀의 승부는 연장에서 8점을 넣은 롭슨의 활약과 뛰어난 수비 집중력을 보여준 DB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롭슨은 이날 양팀 최다인 47점을 넣으며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정말 원주 DB 선수단 축하드립니다. 여러 기록들을 세웠는데 앞으로도 맹활약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원주시가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최근 태장 농공단지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실마리를 찾게 될까요? 네, 원주시가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올 초 올해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서 시민과의 약속인 경제제일도시 원주 조성을 위해서라도 현재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성격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주 경제가 강원 수출을 견인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는 만큼 국제공항 설립이 중부 내륙적 경제도시 도약의 지름길이라는 구상입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원주시는 각 부서별로 이미 국제공항 필수 시설인 세관, 출입구 관리, 검역 설치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주 태장 농공단지 구도 제한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농공단지는 인근에 있는 고군군 8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수십 년간 고도 제한에 묶여 공장시설의 증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원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통해 비행단의 활주로를 450m 연장하는 것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활주로가 늘어나면 중대형 항공기와 수송기의 취항이 가능해져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